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 실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는 이제 역학 파트인 어떤 물체가 비스듬한 빗면에서 내려올 때 하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었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봤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파동, 그리고 입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만질 수 없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예시가 우리 지금 귀로 듣고 있는 소리, 또는 우리 지금 눈으로 들어오는 빛 등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요 파동은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횡파와 종파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 매질의 진동하는 방향과 그 매질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횡파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통 나타낼 때 뭐 이렇게 나타내죠. 배운 적 있죠? 자, 반면 종파는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종파를 눈으로 보려면 한 가지 예시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용수철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좌우로 흔들게 되면 그 용수철이 지금 그리는 그림과 같은 모양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마치 이렇게 한쪽에 모여 있고, 자, 그 다음 다시 펼쳐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쪽에 모여 있고, 또 다시 펼쳐져 있고, 자, 이런 모양으로 요 묶여있는 뭔가 이렇게 뭉쳐진 부분이 한쪽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파동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 이런 걸 종파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어떤 거예요? 평행한 경우예요. 자, 이 횡파와 종파를 우리가 다르게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자, 횡파는 봐봐요. 자, 횡파는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파는 같은 말로 고접파라고 합니다. 고접파. 자,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있는 파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종파는 다른 말로 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과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쵸? 뭔가 빽빽한 부분과 약간 느슨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빽빽한 부분을 보통 밀한 부분, 널널하게 펴져 있는 부분을 우리 소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는 우리 같은 말로 뭐라고 불러요? 소한 부분과 밀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소밀파라고도 불러요. 소밀파.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이용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횡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뭐 바다에 가거나 또는 수영장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수면파예요. 수면파. 자, 수면파가 뭘까요? 어떤 물 위에 내가 진동을 줬을 때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손바닥으로 여러 번 이렇게 충돌을 시켜서 물 표면에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수면파를 만들 수 있죠. 그때 수면파의 모양이 왼쪽에 있는 요런 횡파, 방금 얘기한 고접파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도 횡파에 들어가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진파 중에서 그쵸, S파도 횡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종파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종파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 음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주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바로 이런 종파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소리를 들으려면 이 공간을 뭐가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기 또는 물과 같은 어떤 물질이 채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파동을 진행시켜주는,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자, 그 소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들을 수 없어요. 왜? 그 소리를, 파동을 진동시켜서 뭔가 옆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누군가가 소리를 낸다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내는 소리는 선생님 목에 있는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목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압축을 시켜요. 한쪽을 압축시켰다가 한쪽을 좀 펼쳤다가 압축시켰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종파를 만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성대의 진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파가 진동을 하면서 그 진동을 누가 전달해줘요? 바로 매질. 지금 우리 여기선 공기가 진동을 전달해 주겠죠. 자, 이렇게 진동이 전달돼서 내 친구에 있는 귀에 고막도 마찬가지로 공기에 닿아 있으니까 이 공기가 진동하면서 그 공기와 맞닿아 있는 뭐가 같이 진동해요? 고막이 진동을 하겠죠. 좌우로. 그 진동을 우리가 소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음파는 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지진파 중에 바로 피파가 있겠죠. 피파. 자, 이 피파도 바로 소밀파인 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파동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또는 내신 문제를 보게 되면 파동을 표현한 그림이 두 가지로 나올 건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횡파를 예시로 할게요. 횡파를 예시로. 횡파를 나타냈을 때 가로축이 위치이고 그리고 요 세로축이 변위인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변위는 그냥 어떤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위에 또는 얼마만큼 아래에 있는지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횡파를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횡파를 나타냈는데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로축이 위에서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마찬가지로 변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그림은 이 두 그래프는 의미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파동이 그림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위치에 따른 변위를 나타낸 그래프인지 아니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위를 나타낸 그래프인지를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왜? 모양은 같게 그려질 수 있겠지만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이걸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치 변위 그래프는 그냥 수면에 만들어진 그 파동을 어느 한순간 옆에서 사진으로 찍은 그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물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는지 또는 어떤 위치에 물이 얼마만큼 내려가 있는지 그냥 모양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용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횡파로 나타냈기 때문에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있어요. 높고 낮은 부분. 자, 이 중에 우리 가장 높은 부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바로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 자, 반대로 가장 낮은 부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골이라고 불러요. 얘도 마루, 얘도 마루고, 얘도 골입니다. 자, 이렇게 마루와 골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동하는 요 놈이 한 번 진동한다는 것은, 자, 시점을 우리가 여기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한 번 진동하려면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 될까요? 바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바로 여기까지가 시작, 그 한 번의 진동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 파동의 기준을, 자, 이 시점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마루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 한 번 진동하려면 다시 똑같은 모양인 마루로 돌아올 때까지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그려졌을 때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요 한 번 진동하면서 요 이동한 거리, 한 번 진동하면서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자, 그래서 요 파장은 마루에서부터 그 다음 마루까지의 길이 또는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의 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진동의 중심이 있어요. 여기 중심, 그쵸? 자, 이 중심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요 진동의 그 끝점, 최고점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진동하는 폭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게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이제 너희가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진폭을 진동 요 중심에서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완전 밑에 골에서부터 마루까지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기역해서, 자, 여기 골부터 마루까지 요 길이, 진동 처음부터 끝까지 요 길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준점이 어디서부터다? 진동의 중심부터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요 두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자,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첫 번째 그림은 물 위에 내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만들어진 수면파의 모양, 어떤 한순간을 사진으로 찍은 모양이라고 했어요. 지금 멈춰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자, 근데 그 진동하는 그 물 위에 너희가 튜브가 하나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튜브가 하나 놓여 있는데 어떤 물체가 물에 떨어져서 파동, 수면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한쪽에 떠있던 튜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위아래로 튜브가 진동하겠죠. 그쵸? 그 튜브의 움직임을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올라가요. 쭉, 그쵸? 자, 즉 얘도 마찬가지로 그 매질 중에 한 지점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표현한 거예요. 요 놈은.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튜브가 처음엔 중심에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매질에서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낸 게 요 두 번째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나타낼 때, 자, 보세요. 자,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한 번 온전히 진동하는 데까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지, 그치? 요 지점까지의 요 시간 걸린,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주기라고 해요. 즉, 어떤 매질이, 파동으로 인해서 정확히 딱 한 번,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똑같은 진동으로 돌아올 때까지에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한 번 진도가 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떤 파동이 정확히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말해요. 자, 그래서 위에서는 보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파장이 되는 거고, 한 번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내용은 바로 요 파동과 이제 이어지는 굴절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굴절. 자, 굴절이 뭘까요? 어떤 파동이 진행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꺾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자, 여기, 자, 수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밑에가 물이고 위에는 공기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빛을 경계로 쏘게 되면, 빛을 내가 이렇게 쏘면 요 빛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자, 우리 일상에서 빛은 항상 직진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매질이 바뀌니까 빛의 경로가 꺾였어요. 자, 우리 이런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요. 즉, 굴절은 언제 일어날까요? 파동이 진행하는 매질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요. 즉, 어떤 파동이, 자, 여기 위에 공기를 1번 매질이라고 하고 밑에 물을 2번 매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처럼 매질에 변화가 생기면 요 파동이 1번 매질에서 진행하던 속도랑 속력이랑 2번 매질에서 진행하는 속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파동의 진행 속도 차이 때문에 경로가 그림처럼 꺾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질마다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질마다 그 파동이 느려지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도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어떤 매질에서는 파동이 비교적 빠르고 어떤 매질에서는 파동의 진행 속력이 비교적 느릴 때 우리는 소한 매질 그리고 밀한 매질이라고 이 이름을 붙여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속력이 비교적 느려지는 느린 매질이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파동이 진행하다가 속력이 비교적 빠른 매질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이 매질 사이에 이름을 따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 느린 매질, 비교적 속력이 느린 매질을 우리는 밀한 매질이라고 불러요. 자, 반대로 속력이 빠른 매질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소한 매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속력이 느려질수록 어떤 파동의 속력이 특정 매질에서 매우 많이 느려진다는 것은 그 매질이 어떤 것이다? 매우 미한 매질이다 라는 뜻이고, 자, 어떤 파동이 비교적 다른 매질보다 어떤 특정 매질에서 빠르다는 말은 그 매질이 어떻다? 매우 소한 매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거나 너희가 어떤 문제 상황을 이해하거나 또는 교과서를 읽을 때 어떤 파동이 어떤 매질에서 빠르다, 느리다 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다? 밀한 매질이다 또는 소한 매질이다 이렇게 요 용어로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파동이 A라는 매질에서 밀한 매질이고 뭐 B에서 소한 매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밀한 매질 무슨 뜻이다? 이 파동이 속력이 느린 매질이고 자 소한 매질은 이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이구나 라고 우리는 속력의 차이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밀하다 소하다 라는 말은 그 매질의 밀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파동의 속력이 빠르다 또는 느리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면 빛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때 공기라는 매질과 물이라는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진행할 때 공기에서의 진행 속력과 물에서의 진행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 속도의 차이가 나서 빛도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마다, 매질마다 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속력을 직접 다 알고 있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걸 그대로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했어요. 바로 빛이 진행할 때 매질마다 아까 얘기했죠. 속력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빨라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공에서 가장 빠른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매질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느려지는 정도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도입했어요. 그걸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자, 굴절률은 교과서에 203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3쪽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잠깐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자, 보면 굴절률이 쭉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공기의 굴절률 대략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 뭐 쭉 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자, 물의 굴절률 대략 얼마로 되어 있어요? 1.33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유리의 굴절률 얼마로 되어 있어요? 1.52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굴절률이 커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진행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예요. 따라서 지금 굴절률이 공기, 유리, 물 순으로 크다는 뜻은 빛의 진행 속력이 공기가 가장 빠르고 물에서는 좀 느리고 유리에서는 더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굴절률 숫자를 보고 빛의 속력이 얼마만큼 느려지는구나 또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빛의 속력이 느리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굴절률 차이 아까 얘기했듯이 굴절률 차이가 나타내는 건 결국 속력의 차이였어요. 그렇죠? 그 속력의 비율 차이를 이용해서 속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 굴절의 정도도 이제 예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고 오늘은 파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과 뭐 종류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요 그래프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이어서 굴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어요.